압력 대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기관 내 흡인을 환자한테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한번 챙겨 볼까요? 제일 중요한 흡인 카테터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내 흡인이라서요, 저는 이 PVC 타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관 내관은 이렇게 길이도 길기 때문에 핸들링이 좀 더 쉬운 빳빳한 그리고 길이감도 더 긴 PVC 타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텍스는 훨씬 더 후들후들 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PVC 타입을 할 거고요. 주의하실 거는 기관 내관의 직경 2분의 1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테타가 들어가면서 환자분들은 기관 내관이 숨길이거든요. 숨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다 막지 않도록 기관 내관 직경의 2분의 1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인 카테터부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는 드레싱 세트를 준비하셔서 멸균 생리식염수를 부어서 쓰셔도 되지만 요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네, 꼬마 생리식염수 30ml짜리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 비닐 글러브도 챙기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환자한테 받쳐줄 디펜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필요시에는 흡인이 끝나고 환자 폐음을 들어볼 수 있는 청진기 이렇게 챙기실 수도 있고요. SpO2 모니터링하는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환자분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현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보통은 환자분 확인을 하시잖아요. 성함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환자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기관 내관을 삽관하고 계신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또 의식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환자 팔에 있는 아이디 밴드나 이런 것들을 대조하셔서 환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36님 12345678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의식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빼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환자가 의식이 온전하든 그렇지 않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환자분 지금 분비물이 기도에 많이 차서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흡인은요 식사나 위관 영양이나 그런 거 전에 수행을 하셔야지 환자 흡인 여기서 얘기하는 흡인은 석션이 아니고 아스피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흡인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흡인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이쪽으로 옮겨서요. 네, 석션 라인 뽑아서 네, 꺾어 보시면 조금 제가 올려 볼게요. 네, 그래서 한 120 정도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절되었고요. 네, 다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흡인압을 점검하시고요. 환자한테 금기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미 파울로 포지션 좌위를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간호사 쪽으로 얼굴을 돌리셔서 측위를 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드 레일을 내리고요. 석션 흡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준비하겠습니다. 30ml 생리식염수는 뚜껑을 열어두고요. 네, 환자분 옷에 튀거나 환희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방수포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밑에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석션 라인을 끝에만 살짝 개봉을 하셔서요. 이 카테터 안은 환자 기관 안쪽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무균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연결 부위만 닿을 수 있도록 여기 연결 부위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잘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옆에 내려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라인이 빠지지 않게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짝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지금 이 인공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흡인을 하게 되면 분비물과 같이 산소도 함께 빨려 나오기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 혈증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인을 하기 전에 필요시 환자한테 과산소화라고 하죠. 100% 산소를 엠브백으로 충분히 공급을 하신 다음에 흡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유량계 쪽으로 가셔서 산소를 일반적으로 분당 15리터 정도까지 이렇게 충분히 올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엠브백을 가지고 와서 환자 기관 내관 끝에 있는 어댑터 부분하고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차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분 정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 산소를 충분히 환자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흡인 전에 이렇게 과산소화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흡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 장갑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닐 폴리글러브지만 멸균 글러브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찢으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끝부분만 만지셔야 돼요. 장갑을 끼실 때도 무균적으로 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목 부분 쪽인데 이 끝부분만, 이 안쪽을 잡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끝부분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 팔목 부분만 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한 손이 다 들어갔으면 손끝은 이제 깨끗한 멸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 만지시지 말고 여기 손가락 끝 부분을 이렇게 만지시고 위에 있는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끝 부분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게 폴리글러브를 무균적으로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염될 손과 그렇지 않을 손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왼손을 오염시키고 오른손은 끝까지 카테터를 무균적으로 시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염될 손으로 흡인기를 켜고 이 바깥 포장지 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오염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오염되지 않은 손으로 카테터 안쪽 멸균된 부분을 만지시고요. 이 부분은 끝까지 무균적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준비했던 30cc 멸균 생리식염수에 멸균된 흡인 카테터 끝을 윤활시키고 물이 잘 빨려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균적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오염된 손 쪽은 구멍을 막아서 제대로 생리식염수가 딸려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통과가 되죠?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윤활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물이 제대로 흡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 닿지 않도록 무균적으로 하는 거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압력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제가 환자한테 가서 흡인을 직접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공 기도관으로 카테터를 넣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팁이 절대로 오염되면 안 돼요. 제가 이 오른손은 지금 무균 상태고 왼손은 오염된 상태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요거 들어갈 때도 요 가장자리 닿지 않도록 유의해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카테터가 들어갈 때는 엄지를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지 쪽을 이렇게 구멍을 맞는 순간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았던 흡인 압력이 걸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환자 기도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산소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삽입할 때는 카테터 끝이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엄지는 압력을 걸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
들어갔다가 흡인해서 나오는 데까지 15초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들어가 볼 텐데 카메라 앵글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자리 닿지 않도록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길이는 인공기도 길이만큼 또는 뭐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1cm 정도 빼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압력을 걸어서 이렇게 사이드 홀에 잘 분비물이 걸릴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하느라 조금 길었는데 15초를 넘기시면 안 되고요. 자, 분비물이 나와서 분비물 양상은 어떤지,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하는 기계가 있으면 환자 산소 포화도는 괜찮은지 환자 상태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뭐 2-3번 정도 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20초에서 30초 정도 휴지기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흡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생리식염수 여기 넣어서 관에 있는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주시고 두 번째 흡인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 닿지 않게 엄지는 압력을 주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압력을 걸고 부드럽게 관을 돌려가면서 네, 흡인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생리식염수로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키고요. 총 흡인 시간이 5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하실 때는 15초가 넘지 않도록, 그리고 흡인과 흡인 사이에는 20-30초는 쉬었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카메라 앵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시다면 이렇게 돌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홀에 분비물이 충분히 잘 딸려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흡인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라인은 이렇게 말아지셔서 장갑을 벗고요. 정리해서 벗으시고 흡인기 꺼주시고 라인 잘 정리해서 네, 고정해 주시고 네, 환자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흡인 전, 중, 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 특히 산소화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중간에 또는 흡인이 끝나고 나서라도 과산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 산소를 추가로 주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흡인 함께 해봤는데요.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